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2, 4분면이면은 1, 2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거든요. 5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일단 쓰시고, 지금 얘가 3분의 세타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3으로 일단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누면 3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3분의 세타 6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n이 0이면은 3분의 세타가 30도랑 60도 사이에 있으니까 1, 4분면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150도 그리고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2, 4분면에 있는 거고, n이 2면은 240 더하기 30이니까 270도랑 240에 60도 하니까 300도 이렇게 되겠네. 얘는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죠. 4사분면. 자, n은 3 넣을 필요가 없는 게 n에다가 3 대입하면은 다시 얘가 되거든요. 자, 3 대입하면 360도 더하기 30도면 390도죠? 근데 390도는 어차피 얘랑 똑같은 범위를 나타낼 거니까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건 1, 2, 4고요. 자, 2세타니까 여기다 위에다가 2를 곱합니다. 2 곱하면 180도 플러스 720도 곱하기 n이라고 굳이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어차피 360도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그냥 360도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곱하기 2 하면 360도 3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여기다 2를 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바퀴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 그 동경을 나타내는 DNA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얘는 그냥 바퀴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n에 0 대입하면 180도랑 360도 사이야. 그럼 수야 몇 사분면이죠? 네? 4사분면? 만 되진 않는데 머릿속으로 두 개인데요? 가연, 배가연, 아니, 한가연님? 몇 사분면이죠? 3, 4, 4분면. 여기가 180도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360도거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여기죠. 3, 4분면이죠. 3, 4. 그럼 답은 4가 끝인 거예요. 어차피 여기 n에 1 대입해봤자, 얘가 바뀌겠니? 180도 안 바뀝니다. 얘들이 어차피 360도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얘들이 안 바뀐다고. 바퀴수만 바뀌지 DNA는 안 바뀌기 때문에 답은 4, 4분면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180도 돌리면 똑같대요. 그 말은 만약에 5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2세타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2세타를 180도만큼 회전시키면은 딱 5세타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반대 방향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기억나나? 처음 일반각 할 때 위치 관계가 5개 있었거든. 내가 지금 표현을 이거 있네. 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는 결국 한 동경을 180도 회전하면 일치한다. 이거를 굳이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세타에서 2세타를 빼면 180도라는 거고 5세타에서 2세타를 빼면 180도인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360도 곱하기 n. 자, 그럼 여기 3세타가 될 거고 당연히 3으로 나누면은 세타가 6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좀 빨리 n에다가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지 말고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자, 기본 60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60도. 60도. 아니야, 그냥 대입하자 그래. 자, n에 0 대입해 볼게요. n에 0 대입하면은 세타는 60도죠. 60도는 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n에 1 대입하면은 세타가 60 더하기 120해서 180 저 범위 안 들어가고 n이 2면은 240에다가 60도 하니까 300도 저기에 들어가죠. 따라서 세타는 300도. 자, 3 넣어버리면 360도 넘어가니까 안 되죠. 세타는 300도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O랑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이 한 평면 위에 있다. 두 원 O랑 O''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각도 AOB가 6분의 5파이이다. 원 O 외부의 우와 원 O''의 내부의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S1, 마름모의 넓이를 S2라 할 때 결국 넓이 두 개 구해서 빼라는 거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S1. 이렇게 할까? S1이 전체 원의 넓이에서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뺄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번 뺀다고? 2번을 뺄 거거든. 이게 S1이에요. 수학 산다. 눈이 거의 뭐 맛이 가려고. 뭐라고? 자, S1 구하는 방법이 반지름이 3인 원에서 여기 넓이에서 요거를 뺄 거란 말이야. 몇 번? 2번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거는 얘를 2번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2번 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S1에서 이거 삼각형 넓이 있죠? 이거 2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약삭 빨라야 돼. 얍삽해야지 이런 문제 잘 풀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얘거든. 얘가 S2라고 되어 있잖아. 이 마름모의 넓이가 S2잖아. 어차피 이게 딱 반가라면 이 삼각형 넓이 2번 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를 이렇게 써볼까? 여기를 부채꼴, 요거 부채꼴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죠.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뺀 거를 몇 번? 2번. 맞잖아.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전개해보면 1에서 플러스 2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부채꼴 넓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S1이거든. 근데 목적이 뭐라고? 우리는 S1 빼기 S2인데 S1에서 S2, 얘가 S1이거든 지금. 여기서 S2를 뺄 건데 하필 얘가 S2예요 지금. 말은 뭐 넓이잖아요. 맞지 영준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각각 막 구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고달퍼지지 않을까. 맞거든요 지금 이렇게. 결국 S1 빼기 S2는 원 넓이에서, 자, S2가 이거랑 똑같다 했어. 좌변에 S2를 뺐다는 것은 얘가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니? 결국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났네. 자, 원넓이는 당연히 9파이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고요. 이거 이 부채꼴 넓이를 뺄 거란 거죠. 몇 번? 2번. 2번 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R은 지금 3이니까 얘가 9가 될 거고, 세타 몇 도 지금 6분의 5파이 이렇게 돼.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약분 때리고 9 약분하면 9파이에서 2분의 15파이를 빼면 돼. 9파이가 2분의 18파이죠. 2분의 18파이에서 2분의 15파이를 빼면 되니까 답은 2분의 3파이가 답이죠. 답은 4번. 자, 그래서 한 땀 한 땀 S2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긴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중3 때 배웠어. 기억나나?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잘 들어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양 사이드 변 3 곱하기 3, 그리고 요 중간에다가 사인 붙인, 사인 여기 몇 도야 지금? 150도죠? 150도면 30도를 곱한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넓이 배웠거든요. 삼각형 넓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땀 한 땀 다 구할 수 있으나 약간 조그만 짱구를 굴려보니까 그냥 이게 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접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잘 들어. 수능 때까지 알아둬야 돼. 어떤 원이 어디랑 접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접점이 있을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접한다는 건데, 접점이랑 원의 중심 1이면 무조건 90도예요. 이거는 무조건 세팅하고 시작해야 돼. 일단 이렇게 세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접한다, 원이 어디에 접한다? 그러면 그 접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으면 90도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죠. 원과 접선의 성질입니다. 부채꼴 상관없어요. 어쨌든 접한다고 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60도, 3분의 파이. 그다음 호의 길이가 2파이예요. 배가한테 물어볼까? 배가야 반지름 얼마니? 저번 시간 화요일엔 잘 대답했었는데. 기본적인 공식 새벽 4시 에라이 오후 4시 아닙니까? 6. 아니 이거랑 이거 곱하면 얘가 돼야 돼서 R세타는 L. 배웠던 건 기억나지? 억까지 내가 물어보는 거, 참고로 수업 중에 내가 물어보는 건 진짜 쉬운 것만 물어봐요. 진짜 어려운 걸 너희한테 막, 야 6입니다. R세타가 L이 돼야 되니까 저 6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여기를 R이라고 둘 거예요. 여기를 R이라고 둘 거예요. 그럼 R 구하면 답이 되는 건데,
기억나나? 자, 일단 요렇게 딱 이으면은 잘 들어요, 여러분. 자, 이 삼각형만 떼어볼게. 자, 일단 여기가 60도였는데 내가 반갈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30도가 돼요. 30도. 원래 6분의 파이였는데 30도가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중3 때 기억나나?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영준아, X 얼마? 한가연님, Y 얼마? 배가연님, 혹시, 안 물어보겠습니다. 수아씨, 혹시 아시나요? 피타고라스 되겠구나. 머릿속 안 돌아갔죠? 제가 2루트 3이거든요. 아우, 알아두셔야죠. 두 가지, 수능 때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야, 내가 잘못 썼다. 맞구나. 각도, 맞구나. 자, 90도가 바라보는 게 2이고요, 여러분. 30도가 바라보는 게 1이고요. 60도가 바라보는 게 루트 3이에요. 그 길이 B가. 2대1 대 루트 3.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90도가 4잖아요. 그럼 얘가 2에 해당하는 비율이 4라는 거니까 30도가 바라보는 건 얘의 무조건 절반이거든요. 90도가 2면 30도는 1이에요. 무조건 얘 두 개 절반 차이 나고. 그 다음 60도가 바라보는 건 30도가 바라보는 거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2루트 3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대1 대 루트 3.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 삼각형에서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뭐가 1대1 대 루트 2. 만약에 얘가 4고 얘가 4면 무조건 얘가 4루트 2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수능 때까지 다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직각 삼각형에서의 길이 B. 자, 그러니까 얘 봐봐. 자, 딱 떼우면은 여기가 6인 거고 여기가 30도인 거잖아. 6 같은 소리 하고 있네. R이죠, 지금. 여기 90도고 30도가 바라보는 게 R이니까 여기는 2R이 된다고. 2배가 된다고요. 90도가 바라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얼마? 여기에 루트 3배, R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빗변이 뭐가 된다고? 여기가 R이면은 여기는 2R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R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끝났다. 사실 여기 구할 필요도 없었어. 왜? 자, 여기가 2R이고 여기는 R일 거니까 결국 3R이 뭐랑 똑같아야 돼? 원래 부채꼴의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R은 2가 되니까 답은 4파이가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요. 일단 접한다고 하면 일단 90도 다 세팅하고 반지름 R 세팅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까 60도였는데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반갈하면은 여기 30도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R이면은 30도가 바라보는 게 R이면은 여기 90도가 바라보는 여기는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 2R이 되고 여기는 원래 R이고 근데 여기가 전체가 3R이 될 건데 그게 6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R이 2가 되는 거고 답은 파이 R 제곱해서 4파이가 답이 됩니다. 몇 시에요? 43분? 할 게 많으니까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뜻.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바로 배웠던 건데 처음 배웠던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 맞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삼각비의 뜻은 알아야지, 이 정도는.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 사이에 길이, 세 변 사이에 길이 비율.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 뭐 비율이나 비나 물론 다르긴 해요. 비는 뭐 2대 3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비율은 초 6대 배웠지 않니? 얘가 3분의 2 이런 걸 비율이라 해요. 2에 대한 3의 비율, 3에 대한 2의 비, 3에 대한 2의 비, 2대 3, 2의 3에 대한 비. 근데 이거를 비율로 바꾸면 이 뒤에 게, 이 기준이 분모로 가고, 이 2가
비교하려고 하는 얘가 분자로 가서 이 하나의 분수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비유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 변이 당연히 3개가 있겠지. 자 여기 각도를 내가 x 세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수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봐봐, a분의 c라는 비율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분의 b라는 비율도 만들 수 있고요. b분의 c라는 비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얘들 역수치해도 되겠죠. 역수치해도 다른 b니까 c분의 a, b분의 a, 그리고 c분의 b, 총 몇 개의 삼각비가 있냐면, 사실 너희들은 이과도 있을 거 아니. 이과들은 알아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우는 거든. 6개의 삼각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은 대수에서는 이 3개만 배워요. 자, 이때 얘를, 그러니까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몰라요. 왜 하늘은 왜 선생님 하늘이라고 부르는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하늘을 했겠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이 a분의 c라는 것을, 이 비율을,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이 비율을 사인 세타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얘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라는 이 비율을 사인 세타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왠지는 저도 모른다고. 수아야 혹시 기억나니? 코사인 탄젠트가 아니라 맞아, 코사인 세타입니다. 빗변분의 밑변의 이 길이 비율을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다음 b분의 c, 세타를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런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얻어야 될 느낌은, 세타가 여러분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얘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길이 b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타인데, 만약에 삼각형이,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랑 똑같은데 길이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크기가 커지거나 크기가 작아져도 이 길이 비율은 항상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타면 여기서 a랑 c랑 a분의 c나 a분의 c,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타가 똑같다면. 당연히 근데 세타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뭐 빗변이 늘어나고 높이도 늘어나니까 사인이 뭐 바뀔 수 있겠죠. 아니면 세타가 좀 작아졌다고 쳐봐. 그러면 빗변의 길이도 줄어드는데 뭐 밑변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코사인은 뭐 어떻게, 어쨌든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거? 삼각비의 뜻부터. 직각삼각형에서 세변 사이의 길이 비율 몇 개? 총 6개가 나옵니다. 얘들을 죄다 삼각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여기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 하기로 했고요. 그럼 쌤, 얘들은 뭡니까? 자, 얘는 사인의 역수잖아요. 얘를 코시컨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몰라 됩니다. 미적분 2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국삼고는 고2 때 배우고, 선택한다면 상모고는 고3 때 배우거든요. 얘를 시컨트 세타라 하고요. 얘를 코탄젠트, 자, 얘들은 몰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적어도 그래도 삼각비가 6개란 건 아셔야지. 여기까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특수각이라고 해서 30도, 45도, 60도, 물론 0도랑 90도도 저는 특수각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30도, 45도, 6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9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그리고 증명은 여기 다 돼 있습니다. 자,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 어디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45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60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저거 보고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배우는 순서가 중요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배웠다고 치고요. 실제로 배웠고 그렇게.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자,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사인, 코사인은 30도, 45도, 65도 가리지 않고 다 2분의 9요. 사인을 먼저 배웠잖아요. 여기서부터 1, 여기서 2, 여기는 3이에요. 대신 다 루트를 붙여야 돼. 코사인을 두 번째로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선 역으로 3, 2, 1인데 다 루트를 붙여야 돼요. 근데 어차피 1에다가 루트를 붙여봤자 어차피 1이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인 60도를 물어봤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 2분의 라고 일단 아는 척 꺼드럭거리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30도, 45도, 60도, 1, 2, 3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루트 1, 루트 2, 루트 3. 코사인은 두 번째로 배웠으니까 역순이라 생각해서 3, 2, 1. 탄젠트는요, 선생님 그냥 외우세요. 자, 얘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는 1이고요. 하나 쉽게 외우는 방법은 얘는 루트 3이에요. 얘 중에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표가 이렇게 있어야 돼. 사인을 먼저 배웠네. 코사인을 그 다음 배웠네. 1, 2, 3, 3, 2, 1. 선생님이 무조건 2분의 1을 했지. 무조건 분자에 루트 붙이라 했지.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될 듯. 349 못 풀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딴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어볼게. 22.5도 구하래, 탄젠트 22.5. 탄젠트 22.5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 1이라 그냥 둡니다. 여기도 1을 그냥 두시고요. 여기 루트 2라고 둬요. 1대 1대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써도 딱 만족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가 22.5도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랑 여기 합쳐서 90도가 돼야 돼요. 그럼 90도에서 22.5 빼면 67.5도거든. 전체가 67.5도야. 근데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22.5도가 돼, 결국.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도 22.5, 얘도 22.5.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135도니까 180도에서 얘랑 얘 빼서 여기가 22.5라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22.5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 하면은 딱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시험엔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자, 삼각 함수의 정의라고 해서 삼각 B만 가지고는 삼각 함수를 정의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삼각 B가 뭐라 했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율이라 했어. 잘 들어봐봐. 만약에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 내 세타 잡고 여기를 A, B, C를 할게. 자,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들어봐봐. 여기 X를 하자. 여기서 sin X가 뭐냐면 A분의 C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봐봐. X가 될 수 있는 각도가 0도는 안 되겠죠. 얘가 0도가 돼버리면 이게 딱 붙을 거니까 삼각형이 안 될 거 아니니.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각의 범위가 0도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작겠죠.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 B를 정의를 해버리면은 요 X가 될 수 있는 값이, 즉 삼각함수 이 X에 들어갈 정의역에 대입할 수 있는 X가 0도에서 90도, 60분법으로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 해봤자 꼴랑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 Y축은 둘째 치고 X축에 실제로 이 삼각 B를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를 하면은 이 sin x 같은 경우는 x가 될 수 있는 값이 0부터 1.6, 야, 좌표 평면에 0은 여기 있다고 쳐도 여기 1 있고 여기 있다, 있다고 칩시다. 그럼 0에서 1.6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재미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2들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새롭게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왜? 다시 말하지만 x에 대입할 수 있는 정의역이죠. 정의역의 원소들이 여기에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삼각비가 우리가 배우기로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각도가 0도에서 90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이미 90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말은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0도에서 아니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밖에 그래프를 점을 못 찍는다는 거야. 야, 2분의 파이, 2분의 3.14. 졸라 작잖아. 1.6밖에 안 돼. 대략.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봐봐. 이제 그래서 새롭게 삼각함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왜 정의한다고? 기존의 삼각비 정의로는 정의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재밌는데 여기는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데 좀. 자,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잘 들어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중3 딸이가 아니라 고2. 자, 만약에 내가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고 쳤을 때 이 세타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동경으로 설정할 거예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교점이 무조건 발생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 참고로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돼요. 단위원이라고 해요. 어떤 단위 같은 느낌. 1이 단위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뭐 어찌됐건 이 단위원이랑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두 점은 못 만나겠죠. 안 만날 수도 없겠죠.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자, 그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 쉬운 거 물어볼게요. 백아연님, 요 길이 얼마입니까? 버퍼링이 좀 있었지만 1이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얘도 반지름이 당연히 1이에요. 그 다음 봐봐. 진짜 중요한. 이 점을 내가 그냥 일단 A라고 한번 더 볼게. 자, 얘도 어차피 좌표 평면에 점이니까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겠죠. 얘를 한번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냐면 이 삼각형 살짝 떼어볼게. 살짝 떼어볼게. 여기 세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내가 만약에 뭐 M이라 하고 여기 N이라 해볼게. 잘 봐. 여기서 내가 사인 세타 구해볼게.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n 이렇게 되거든. 1분의 n 결국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분의 m이니까 m이 된단 말이야. 아니 이 길이가 m인데 내가 m이라고 뒀고 이 길이를 n이라고 뒀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n은 뭐랑도 똑같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봐봐 얘가 m, n 아니겠니? m, n이거든요. 당연히 좌표 평면에 좌표는 읽을 줄 알 거 아니니. 근데 m이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n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국 어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 사이에 교점이 존재하겠죠.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가 존재하고 y좌표가 존재하는데 그때 이 교점에 x좌표를 코사인 이 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뭐라고? 다시 이렇게 이 흐름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인을 어떻게 코사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좌표 평면에 원이 이렇게 있어. 단위원이에요. 만약에 동경 세타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에 좌표가 있겠죠, 여기가. 이 좌표에 x좌표가 y좌표가 있을 건데 얘를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더라, 보니까. 얘를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재밌는 이유가 봐봐. 세타가 1사분면만 있으란 보장은 없죠.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90도가 넘어가 상관없다고,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안 됐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을 정의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단위원과 그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의 교점에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아까 뭔가 길이 비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교점 가지고 어떻게 사인, 코사인을 재정의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세타가 음수각이 돼도 뭐는 무조건 발생해. 교점은 무조건 발생해요. 그래서 음수각에 대한 여기도 무슨 x좌표랑 y좌표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뭘 한다? 여기를 베타랄까? 여기를 뭘 한다? 코사인 베타를 한다고. 음수니까 여기. 그러니까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무한대도 되죠. 왜? 세타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뭐 여기 왔다고 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사인 만약에 750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750도가 됩니까? 여기선 사인이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중학교 마인드로 사인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인 어떻게 해석한다? 단위원이 있고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어요. 한 바퀴, 두 바퀴면 720도고 30도 더 가면 되죠?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단위원 사이에 교점이 무조건 발생할 건데 그거의 y좌표를 사인 750도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제대로 이해했다며 이거를. 근데 이건 받아들이는 거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지. 세타가 90도를 넘어도 되는구나. 세타가 음수가 돼도 어찌됐건 교점은 생길 거니까 무조건 코사인하고 사인 자, 그 다음에 일단 탄젠트까지 마무리 짓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다.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자, 탄젠트는 어떻게? n분의 n이죠. 탄젠트 세타는 n분의 n인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얘는 결국 두 가지 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그러니까 탄젠트는 그 동경의 기울기라고 봐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죠, 사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는 말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탄젠트 세타 이 값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랑 똑같고요. 사인 세타는 뭐라고? 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단위원 사이에 무슨 좌표? y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고요. 코사인은 x좌표. 자, 그럼 정확하게 이걸 이해했다면은 영준아, 저 점에 x좌표 얼마게? 네, 여기 x좌표요. 와닿지 않죠, 아직? 수아 혹시 아니? 혹시 아니? 모를 거라 생각은 해요. 괜찮아요. 혹시 알아요, 가연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까지 너희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처음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자, 방금 뭐라 했어? 여기에 요 x좌표가 뭐랑 똑같냐면
이 동경에다가 코사인 붙인 거랑 여기랑 똑같다고요, 항상. 나와 있잖아요. 동경이랑 원 사이의 교점의 x좌표를 요 동경에다 코사인 붙인 값이랑 똑같다고요, 항상. 아, 오케이? 이제 받아들이라고. 한가연님, 여기 좌표. 코사인 60도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까먹었어? 한가인님 말고 백아인님한테 얼마죠?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두 번째로 배우기 때문에 3, 2, 1 이렇게 시작한다 했죠. 수아 여기 얼마? 거의 지금 뭐 이라는 겁니다. 제발. 자, 뭐라고? 자기 전에 오늘 주문 외우고 자세요.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원과 그 동경을 나타내는, 그 각도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그 각도, Y좌표를 사인 그 각도라고 부르기로 약후속후, 일본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세타가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45도라고 해? 그러면 135도가 되는데 그래도 뭐는 존재해? X좌표, Y좌표 교점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한다는 건 코사인 135도가 얘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무조건. 사인 135도는 얘라고. 요 교점 좌표 찾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뭐라고? 이제는 여기 사인 세타에 90도를 초월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심지어 음각도 된다는 거죠. 음수각도. 자, 내가 요 45도만큼 갔어. 당연히 교점이 발생하겠죠. 교점이 발생했다는 거 여기에 X좌표 있고 Y좌표가 있단 말인데 여기를 뭐라 한다?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음수 쪽으로 왔죠. 여기를 사인 마이너스 45도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일반화할게요. 자,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보통 1은 잘 안 나오고요.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해볼게, R.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교점을 이렇게 내립니다. 교점에서 X축에 수순의 발 내려요. 여기는 여전히 R일 거고, 내가 여길 M이라 두고, 여길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당연히 M, N일 거고요. 여기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N입니다. R분의 N.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M이에요. R분의 M. 아까는 R이 아까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바로 N이라 썼겠지만 여기선 R이 1일지 2일지 5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봐봐. 사인은 Y좌표긴 하죠. 뭐랑?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 사이의 교점의 Y좌표가 내가 누누이 말했어. 사인 Y, 코사인 X 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Y좌표를 읽어버리면 틀리죠. 왜? 뭐를 나눠야 돼? 원의 반지름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다고 내 말은. 사인은 Y좌표가 맞다고. 맞잖아, N. 코사인 X좌표 맞거든요.
그치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원의 반지름으로 나눠주셔야 돼. 아까는 그냥 내가 세뇌시킬 때는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야 그냥 야 M 똑같은 거예요. X좌표가 그냥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했지만 사실 조금 더 일반을 해보면은 R이라고 일반을 해보면은 이게 1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이 여전히 X좌표고 사인이 Y좌표인 건 맞는데 마지막에 반지름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문제 하나 풀까? 자, 원점 O랑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 문제는. 3년 동안 계속 나왔어. 어려워요. 이상하게 배우면 어렵습니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을 일단 찍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를 찍어요. 뭔 소리야? 여기에 점 P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경 OP라 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O니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점 P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세뇌시켰죠. 사인 세타는 내가 뭘 했어? Y좌표를 했잖아요. Y좌표 그냥 근데 이 길이가 1은 아니죠. 지금 반지름이 1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야씨 졸라 큰데 지금 1은 아니잖아요. 뭘 찾아야 돼? 이 반지름 길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내가 이게 반지름이 1이면 그냥 Y좌표 이거 상관없는데 1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1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그럼 어떻게 찾아? 요 길이 찾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 쓰면 돼요. 자, 요 길이 5고 요 길이 12니까 요 길이 얼마? 13이 됩니다. 13 대 12 대 5. 그러니까 마지막에 13으로 나누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내가 뭘 했어? X좌표로 했어.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이 있을 건데 그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 이 각도라고 사람들이 고2부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뭘로? 반지름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지.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 내가 뭘 했어? 기울기라 했잖아요. 반지름이랑 상관없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5분의 12. 자, 대입은 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 반지름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제일 정확하게 고등학생 2학년답게 삼각비를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봐봐. 풀 문제가 많다. 개념은 별거 없는 것 같지. 봐봐. 혼자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왜 여기 R분의 Y가 되고 R분의 X가 되고 이게 다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고 강조한 건 그거죠.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X좌표고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기억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반지름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딴 거 처 외운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나중에 대학교래. 계약하셨죠? 한 달 지나면 삼각함수 배우겠죠? 가보세요. 이거 외웁니다. 근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테스트 해볼까? 영준아, 사인 세타 음수야, 양수야? 보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물어볼까? 자, 음수. 코사인 세타는?
점을 좀 찍어줄까? 코사인이 x예요, y예요? 사인은요? 내가 말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처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다른 애들이 이해했을까? 한번 물어볼까? 아마 찍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원도 필요 없어. 그래, 원 쓰자. 자, 세타가 2, 4분면에 있어. 수아야, 코사인 세타 음수야, 양수야? 찍는다. 한가인님,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사인 세타는? 한 명, 두 명. 자, 수아 괜찮대. 또 설명할 거예요. 자, 배가 여기까지 세타를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세타를 할 거야. 좌표는 읽을 줄 알 거니까. 자, 사인 세타 음수 양수. 음수. 오? 알고 얘기하는 건가? 코사인 세타는? 하나만 더 물어볼까? 영준아, 탄젠트 세타 음수 양수. 중학교 2학년 다시 재입학할까요? 야, 탄젠트 세타 뭘 했어 그러면? 내가 강조하는 걸 탄젠트 세타 뭘 했어? 기울기 음수 양수. 음수. 선생님, 저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양수고 이렇게 되는 게 음수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자,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근데 외워두면 편하긴 해. 나중에 왠지 알려줄게. 자, 세타가 1, 4분면에 있어, 여러분. 다 단위원일 할게요. 여기 뭘 한다고?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한다고. 자, 1, 4분면에 있으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좌표평면.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는 각도 같은 경우는 사인 값도 코사인 값도 다 양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60도, 코사인 45도 이런 거 다 양수였잖아요. 그래서 다 양수예요, 실제로. 탄젠트는 기울기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탄젠트도 뭐다? 양수다. 그래서 여기를 다 양수라고 해서 얼이라고 합니다. 얼. 자, 2, 4분면 넘어가 볼게요. 봐봐. 2, 4분면 넘어가면 자, 세타를 이렇게 잡게. 자, 그럼 여기 좌표가 뭐라고? 무조건 이 좌표가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2, 4분면에 있으면은 x좌표가 음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선 코사인은 음수고 코사인 음수, 사인은 y좌표니까 양수죠, 누가 봐도. 사인 양수. 기울기를 했죠, 탄젠트는. 기울기는 음수, 탄젠트는 음수. 그럼 여기서 뭐만 사인만 양수죠. 여기를 싸라고 써요, 싸. 그 다음 여기 봐볼게요. 세타를 3, 4분면으로 가볼게요. 요렇게. 자, 세타 여기 있으면은 무조건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 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이 좌표도 다 음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지금 양수인 거예요. 왜? 기울기 양수니까. 얘는 음수, 얘도 음수. 뭐만 양수? 탄젠트만. 얘를 안이라고 쏠게. 안. 탄젠트의 안. 그 다음에 세타가 4, 4분면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여기를 뭐란다? 호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고. 호사인은 양수죠. 지금 누가 봐도 좌표가. 사인은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탄젠트도 음수죠. 기울기 아래로 내려가니까.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니까 여기를
꼬라고 써볼게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쳐 외워요. 얼싸안고. 그러니까 이게 얼싸안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각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인 72도 양수. 만약에 코사인 150도라고 합시다. 잘 들어봐봐.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2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150도가. 근데 얼싸니까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죠. 이럴 때 쓰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한 번만 이 동경을 돌려본 다음에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점의 x좌표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지, 여전히 y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지금 내가 처음에 말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뭔 소리야? 맞죠. 만약에 코사인 320도를 구하래. 아니, 그러니까 부호만 구하래, 부호만.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얼싸안코. 왜냐면 320도가 4사분면이 각이니까 얼싸탕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음수네? 이럴 때 쓰긴 해요. 그치만 제 말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번만 머릿속으로 동경 돌려보면 언제 기울기가 양수고 언제 기울기 음수고 언제 x좌표가 양수고 언제 y좌표가 음수고 이런 거는 동경 한 번만 돌려보면 되는 건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제발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나중에 사인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빗변분의 높이요. 바로 자퇴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학원 문 열고. 중학생 3학년도 아니고 사인이 뭐예요? y좌표요, 선생님. 대신 반지름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 관계가 있는데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랍니다. 한 번씩만 증명하고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봐봐.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 한다 했습니까? 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한다 했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끝내. 증명이 두 개 바로 끝납니다. 봐봐. 탄젠트 세타가 뭐랬어, 내가? 기울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건 여기 길이가 코사인 세타인 거고 요 길이가 요 높이가 사인 세타인 건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첫 번째 끝. 탄젠트는 코분의 싸입니다. 코분의 싸. 탄젠트는 코분의 싸. 수능 끝날 때까지 바로 튀어나와야 될 2 곱하기 3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요. 자, 여기 1이에요, 1.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양 사이드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제곱한 다음에 더한 거는 빗변의 제곱이랑 똑같죠. 근데 빗변이 1이니까 여기 항상 1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탄젠트는 코분의 싸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자, 참고로 여러분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라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각도 앞에 제곱을 붙여야 돼. 왜냐면 잘 들어봐봐. 만약에 내가 사인 30도를 제곱하래. 그럼 이게 30도를 제곱한 사인 900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 30도를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제곱하라는 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이 제곱을 하랄 때 여기다가 제곱을 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900도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탄젠트는 코분의 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요 두 개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빠르게 풀고 갑시다. 자, 아까 1번은 풀었고 8번 풀면 되죠. 자,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4분의 3파이래요. 얘가 몇 도냐면은 135도거든요.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하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 탄젠트 135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안 외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30도, 60도, 45도밖에 안 외우고 있는데요. 구할 수 있죠. 자, 단위원을 그리시고요. 135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립니다. 135도는 90도 간 다음에 45도만큼 더 가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35도가 돼.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면, 영준 어디 보니? 칠판 보셔야죠. 여기에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요 점만 찾으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135도인 거고, 요 점의 y좌표는 사인 135도인 거고, 이 기울기는 탄젠트 135도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탄젠트 135도 너무 쉽지. 왜? 이게 45도일 때 기울기가 1이잖아.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마이너스 1로 꽂히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얘는 바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 점을 찾는 방법은 귀엽다. 반지름 얼마? 1. 여기 몇 도? 45도. 근데 아까 말했죠. 1대 1대 루트 2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어쨌든 이 길이 똑같겠지. 1대 1대 루트 2야. 그 말은 뭐냐면 1대 1대 루트 2라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짧은 걸 기준으로 긴 걸 구할 땐 루트 2를 곱하겠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45도 45도 90도 삼각형에서 반대로 긴 거에서 짧은 거 찾을 때는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긴 게 1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여기가 루트 2였다고 쳐. 그럼 누가 봐도 1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게 1이잖아. 반지름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로 나누는 거예요. 1을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여기도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끝났지?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x좌표는 루트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고, 여기 y좌표는 그냥 루트 2분의 1이 더해진 거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요. 사인 13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저 대입하는 건 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어찌됐건 교점을 찾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삼각형 그려가지고 비율관계 가지고. 몇, 30분 남았어? 오케이. 자,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고요. 그 말은 뭐야? 서로 부호가 똑같다는 거죠. 틀풀이든 마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양수라는 건 얘 중에 부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사인이랑 코사인이 부호가 똑같은 것은 여기가 어리였죠? 여기가 싸죠? 여기가 탄이죠? 여기가 코죠? 그러면 당연히 얘 두 개는 아니겠죠. 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당연히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부호가 똑같다는 건 모두 다 플러스거나 탄젠트만 플러스면 되겠죠. 나머지 두 개는 음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1, 3, 4분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코사인이랑 탄젠트 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부호 반대. 그럼 어른 아니겠죠. 탄이랑 코만 되겠죠. 왜? 지들만 플러스니까. 여기선 둘 다 음수일 거니까. 3, 4분면이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거는 3, 4분면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 때 얼싸탐콜 쓰긴 쓴다. 그런 느낌. 자, 얘도 이제 부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절대값을 벗길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절대값 사인 세타. 내가 말했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 붙인 건 내가 누누이 말했어. 절대값 한 조건랑 똑같다고 내가 5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잖아 이게. 제곱해서 루트 붙인 거는 절대값 한 조건랑 똑같다. 자,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중요하죠.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까? 3, 4분면에 있는 각 아닙니까? 아니죠? 2, 4분면 각이죠, 세타가. 2, 4분면. 그러면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네요. 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기어 나오시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탄젠트도 마이너스 달고, 코사인은 얘는 그냥 절대값 없죠? 없어지니까 사인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알고 있냐? 그 절대값 처리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자, 12번. 자, 다음을 간단히 하래. 일단 무슨 분? 통분해 하셔야죠. 무지성 통분 하셔야죠. 자,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어차피 최소 공배수가 그냥 서로소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있는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코사인 세타 곱할 거니까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은 전개해보시면 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분자 전개해보시면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셈 공식 중3도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아까 말했어. 삼각함수 사이 관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거든. 1. 여기 1 있고 여기도 1 있으니까 얘 다 없애고 그냥 플러스 2라고 쳐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랑 얘가 똑같이 2가 있으니까 2로 끌어낸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 코사인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통분해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삼각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 이거 어차피 중3 때 했어. 자, 명언 하나 갑니다. 자, 삼각비 하나 알면 한 개 주면은 5개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삼각비 한 개 주어지면요. 사인도 알 수 있다. 사인 주어지든 코사인 주어지든 탄젠트가 주어지든 그것들의 역수가 주어지든 한 개만 주어지면 삼각비가 총 6개거든요. 3개는 이름이 있지만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봐봐. 코사인 주어졌어. 그럼 뭐 구할 수 있다고? 탄젠트랑 사인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서 잘 봐. 직각삼각형 하나 만듭니다. 세타 씁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얘를 5라 두시고 얘를 3이라 둡니다. 그냥 이렇게 둬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거예요. 부호 상관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이어도 부호는 여기서 뭐 마이너스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절대값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당연히 4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 상태에서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들의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어. 몇 사분면인지 알려져 있거든. 몇 사분면? 4사분면 아닙니까? 4사분면 얼사탕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답 2개. 물론 2개 역수 취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말은 직각삼각형 하나 가지고 나머지 절대값만 다 찾고 마지막에 저 세타의 동경을 보고 얼사탕코 보고 부호 판단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 힘들다. 14, 15, 16. 3개요. 괜찮습니다. 3개 정도는 해야죠. 자, 3사인 세타가 4코사인 세타래. 자, 저걸 본 순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야 되냐면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3사인 세타가 될 것이며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양변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싶은 욕구가 저처럼 늘어야 됩니다. 자, 얘가 얼마예요? 코분의 4가 뭐라 했어? 아까 탄젠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 탄젠트 세타가 4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 3분의 4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끝났다. 삼각비 하나 알려주면 나머지 죄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그리시고요. 세타스 설정하고 얘 기준으로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일단 절대값만 쓰는 겁니다.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마지막에 각도 가지고 각도가 어디 있냐면 2, 4분면에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3, 4분면에 있죠.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은 건 3, 4분면. 얼싸탄 탄젠트만 플러스고 이 새끼들 다 모조리 마이너스인 겁니다. 2개 더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랑 저랑 다르죠, 지금 풀이 방법이. 이게 더 나아 보입니다. 무슨 분? 통분하셔야죠. 통분하시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 합차공식 얘랑 얘 곱할 거 아니야.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되고, 자 여기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들어갈 거니까 두 개 더하시면 안녕 안녕 뭐만 남아? 2만 남습니다. 얘가 2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대각선 곱하시고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5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제곱은 4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에서 1을 빼야 4가 되니까 얘가 5분의 1이 돼야 돼요. 사인 세타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야 5 빼기 1이 4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제곱이 5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5분의 루트 5로 할게요. 바로 유리화해서. 자 부호를 판단할 건데 사인 세타에 지금 얘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얼싸 사인은 양수네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플러스 5분의 루트 5입니다. 자 뭐 구하래? 탄젠트 구하래. 똑같아요. 세타 직각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 여기가 5고 여기가 루트 5라는 거고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5 그럼 제곱해서 2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루트 20은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구하라는 건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예분의 예 하면 루트 5 약분되고 2분의 1만 남겠죠. 자 부호 판단할게요. 다시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얼싸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된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건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곱을 해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 자, 제곱해볼게요.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하시면 일단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얘가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 4분의 1이란 말 아니겠니? 근데 we already know 뭐? 얘가 얼마? 1이다. 아, 얘가 1이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 넘기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은 답이 되겠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자,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A 더하기 B.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이다. 내가 고1 처음에 이제 합차곱 공식이라 해서 무조건 고3 때까지 나온다 했죠. 또 나오는 거 이거 써야 돼요. 저거 풀려면. 왜? A 더하기 B는 알려져 있고 A 곱하기 B 방금 구했고 얘는 구할 수 있다는 거. A 빼기 B. 제가 지금 원하는 게 A 빼기 B잖아. 자, 대입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답의 제곱을 빼면 얼마가 된다? 4배의 곱이야. 자, 이거 4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답 제곱 넘기고 얘 왼쪽으로 넘기면 답의 제곱은 4분의 1에다가 4분의 6을 더할 거니까 4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B의 제곱이 4분의 7이야. 그럼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 보고?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대요. 그 말은 사인에서 코사인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어떻게 음수가 되겠니? 얘만 가능한 겁니다. 2분의 루트 7만 답이 됩니다. 고3 때까지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몰랐을 걸 다 또 맨날. 아니 고3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곱셈 공식은 안 써요, 진짜.
이거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곱셈공식 보면 이런 건 자주 나온다고. 자, 3번. 한 번만 쓸게요. 자,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라 했죠. 이것도 내가 고3 때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세제곱의 합 구할 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합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두 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8분의 3이고요. 두 개 더한 거는 2분의 1이네요. 자, 플러스 될 것이며 3 약분 아니다. 약분 안 된다. 약분 안 되네. 답이 왜 1로?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16분의 11 답 맞니 성? 맞니 성? 와 1로 답이 16분의 11. 자, 4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4제곱의 합은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어요 얘들아. 얘가 1이잖아. 얘를 한번 제곱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물론 바로 얘가 되진 않겠죠. 중간에 쓰레기 값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4제곱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곱하면 이 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코사인 4제곱. 얘가 1입니다. 원래 1이었으니까 맞죠? 1은 제곱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얘 두 개가 내가 원하는 거니까 얘 두 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 마이너스 2배. 어차피 얘도 제곱이니까 두 개 곱한 걸 제곱해도 상관없죠. 그 지수법칙. 근데 얘가 얼마야? 8분의 3. 8분의 3 제곱하면 64분의 9예요. 그럼 2랑 곱하면 얘가 32가 될 것이고 32분의 9를 1에서 빼시면 되니까 답은 32분의 23. 얘가 답이겠네요. 자, 여기 뭐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보통 개념물리에서 발전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이건 쉽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듯. 자, 두근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래.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쓰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근과 계수의 관계도 수능 때까지 아셔야 되는. 자, 얘분의 얘 부호 바꾸는 거니까 얼마?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죠? 얘 분의 얘니까 5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뭐를? 얘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갑시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얘 제곱하면요. 우변은 2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대입하면 끝나. 자, 여기다가 5분의 k 대입하면 여기다가 5분의 k 대입하면 1 플러스 5분의 2k가 25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분의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거든. 물론 이거 이항하고 뭐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요. 뭐라고? 5분의 2k가 마이너스 25분의 24여야지 25분의 25에서 25분의 24 빼서 딱 얘가 될 거 아니. k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마이너스 12가 답이겠죠. 왜? 여기에다가 5분의 2에다가 딱 얘를 곱해야 얘가 될 거 아니.